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특별법 300여 개 조항과 특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전남 교육정책도 본격화됐습니다. 학생 지원이 늘어나고 교실은 미래형으로 대폭 변화될 전망입니다. 순천시가 2026년 달라지는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복지 기준은 낮아졌고 지원은 늘어 시민 체감형 정책이 강화됐습니다. 12월 광주와 전남 공동주택의 절반가량이 빈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주율은 50.8%로 한 달 전보다 18% 하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회를 찾아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총 312개 조항과 300여 개 특례를 담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과 첨단 전략 산업 육성, 농산 어촌 특례,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에는 광주 전남 특별시 설치와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구성,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방안 등도 담겼습니다. 전남도는 이달 말 법안 발의를 목표로 시군 순회 공청회를 통해 지역 의견 수렴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교육청이 통합특별시와 특별시 교육청 출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네 기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사자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며 광주 전남 통합 광역지역정부와 광역지방교육청이 역사적 사명임에 공감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최적의 통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특별법이 2월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시도의회와 함께 공청회를 각 지역별로 개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공동합의문에는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 교육청 설치 이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광주시와 전남도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전남 정의당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15일 성명을 내고 전남은 광주와 달리 동부와 서부, 중부권, 선과 해안, 내륙 지역으로 구분돼 역사와 지형, 생활 환경 등이 저마다 달라 주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단순한 시군별 중심의 토론회를 넘어 공론조사와 토론회를 권역별로 열고 특별법 내용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공론화 과정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에는 전남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짚어봅니다. 학생 지원이 확대되고 교실은 미래형으로 바뀌는가 하면 국제교육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그동안 전남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학생 교육수당이 올해부터 달라집니다. 오는 3월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월 10만 원, 중학교 1, 2학년까지는 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제외하는 대신 지급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한 겁니다. 전남교육청은 중고등학생으로 대상을 넓혀가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진도에서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까지 월 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AI 기반 프로젝트 수업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2030 교실도 늘어납니다. 지난해 133곳에 이어 올해는 110곳이 추가로 조성됩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2030년까지 전남 모든 학교에 미래형 교실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교육 환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기반도 구축될 전망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초등과 중등, 고등까지 이어지는 국제 공교육 과정을 갖추기 위해 IB 교육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존 나주와 영암 등에 이어 올해 여수와 순천, 광양에도 고교 IB 교육 과정이 추가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전남국제미래고등학교도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남국제미래고는 몽골과 베트남 등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이주 배경 학생 등 50명 규모로 운영되며 이후 추가 모집을 통해 유학생 유치를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이를 비롯해 전남교육청은 AI 에너지 교육밸리 구축을 목표로 올해 AI 특화 마이스터고 지정 등에 도전해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전남형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교육청이 목포와 여수, 순천, 평준화 지역 고입 합격자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추첨식을 진행했습니다. 전남 평준화 지역 후기고는 28곳으로 2026학년도 학군별 추첨 배정 인원은 목포 1,915명, 여수 1,313명, 순천 2,055명입니다. 학교 배정은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배정 결과는 16일 오후 2시 전남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달라지는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복지 기준은 낮추고 지원은 높이는 방향으로 시민 체감형 정책이 대폭 강화됐는데요. 보건복지와 농업환경, 문화교육 등 전 분야에서 생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2026년부터 적용되는 달라지는 시책 28건을 공개했습니다. 시민 삶의 안정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복지 확대와 생활 체감 정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전반에서 지원 수준이 인상됩니다. 아동수당은 기존보다 확대돼 9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이 넓어지고 금액도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인상되고 초중고학생 학용품비 지원도 연 1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청년층을 위한 정책도 달라집니다.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은 기존 방문 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전남 아이톡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이 밖에도 의료, 요양, 돌봄을 하나로 묶은 통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어린이집 영세반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확대 등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이 전반적으로 강화됩니다. 환경 농업 분야에서도 변화가 이어집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기준이 강화돼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이 강화되고 충전시설 설치 신고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민에게는 전환 지원금을 지급해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업인의 행정 편의도 개선됩니다. 지금까지 일부 기관에서만 가능했던 어업 경영체 등록과 증명서 발급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해집니다.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문화향유 기회가 눈에 띄게 확대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연 15만 원으로 인상되고 청소년과 생애 전환기 세대는 최대 1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기존 19세에서 20세까지 확대되고 지원금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사용자 역시 대폭 늘어나 청년들의 문화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2026년 달라지는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순천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통합 찬반 투표가 순천대 학생들의 반대로 부결된 가운데 목포대가 순천대 재투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15일 대학 통합에 대한 학생 찬반 재투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지역 수건인 국립의대 신설을 갈등 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대 구성원의 대학 발전에 대한 의지와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두 지역의 의료 기반 구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를 석유화학, 철강산업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4조 6천억 원 규모의 산업 재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친환경 고부가 가치, AI 중심 산업 구조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탄소 중립 기술과 첨단 소재 산업,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에 나섭니다. 여수와 광양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돼 기업 지원과 구조 전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고용위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올해 32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남도는 산업 체질 개선과 지역 경제 회복을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광주와 전남 지역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설문조사한 2025년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과 2026년 1월 입주 전망지수를 살펴보면 광주와 전남권 아파트의 12월 입주율은 50.8%로 한 달 전보다 18.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새해 첫달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광주가 76.4로 지난해 12월보다 22.6포인트 올랐고 전남은 77.7로 1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국 아파트의 미입주 사유를 보면 잔금대출 미확보가 29%로 가장 많았고 기존 주택 매각 지연 25%, 세입자 미확보 18%, 분양권 매도 지연 8%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완도 김 건조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15일 새벽 5시 반쯤 완도군 소안면의 한 김 건조장에서 난 불은 5시간 반 만에 진화됐고 이 불로 공장 한 동과 김 재고 약 10톤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 분전반 인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2.19 여객기 참사 조사에서 엔진의 국제안전기준 충족 여부 검증이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류 충돌 조사에 엔진이 국제 가망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망성 기준은 조류가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전제로 설계, 시험하도록 한 국제안전기준으로 미국 FAA 규정에도 다수 조류 동시 흡입 시험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조사 용역은 조류 출현 빈도와 이동 경로 등 환경 분석에 집중돼 있으며 엔진 자체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는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은 국제기준이 실제 작동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국정조사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15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 공개를 포함해 참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국정조사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자료 기록 장치 등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비롯해 조류 충돌 시점부터 폭발에 이르기까지 참사의 전 과정이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돌입해 현장 조사와 청문회 등을 오는 27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전남 중소사업장연대 노동조합 전남 여성인권지원센터 분회가 폭력 피해 여성 노동자 인권 침해를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 중소사업장연대노조 전남 여성인권지원센터 분회는 15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여성인권지원센터가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피해 사실 재입증을 요구하고 지원금 중단을 언급하는 등 2차 가해를 반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욕설과 비하 발언, 부당한 인사권 행사 등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이상우 대표이사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